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99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 네, 안녕하세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저는 미디어 교육팀 활동가 김목빈 나래입니다. 네, 정책모니터팀 팀장 맡고 있는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후보,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 함께하는 나만 알기 아쉬운 좋은 뉴스 플레이리스트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2일) 목요일, 어제는 지구의 날이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 환경보호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매년 지구의 날을 전후로 한 일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소등행사 등을 전국 각지에서 실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구의 날을 기념해 환경문제, 그중에서도 우리 일상에 자리한 환경 문제를 잘 다룬 좋은 보도들을 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팀장님은 평소 생활에서 좀 실천하고 있는 그런 자연보호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환경보호 습관이 있으실까요? 있다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는 없고요. 없어요? 굉장히 사실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굉장히 풀 웨이스트를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늘 의문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부끄럽지만 저는 정말 환경 보호를 위해 하는 일, 환경 보호를 위해서 무언가 앞장서서 하는 일들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일상적인 일들에서는 정말 무슨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이 뒤에다 써놓으셨는데 네. 그 스티커 떼는 거나 택배 상자에 종이 테이프 떼는 거 이게 원래 분리수거를 할 때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저 이제 살면은 저는 토요일 일요일, 저 아파트 사는데 토요일 일요일마다 다 한꺼번에 버릴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좀 심각할 정도로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경비원 분들이 그거를 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소해요. 저도 너무 사소한데 제가 앞장서서 나무를 심겠어요.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평소에 작게 실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저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꼭 그 일회용 수저 이런 거 안 받겠습니다. 이런 거 하거나 택배 상자에서 반드시 스티커랑 테이프 다 꼼꼼하게 떼가지고 배출하는 거, 그 정도만 솔직히 저도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고 좀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지 않나.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도 드는 생각은 근데 최선은 베스트는 배달 음식을 안 시켜 먹는 거고 말도 안 돼. 택배 박스가 나오지 않게끔 최대한 그런 배송을 줄이는 거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저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물이라 오늘 좀 반성하면서 좋은 보도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할 좋은 보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어떤 보도들을 좀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그래서 환경 혹은 재활용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향신문의 플라스틱 중독 사회라는 시리즈 기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경향신문의 플라스틱 중독 사회. 저도 이거 임동준 팀장님을 소개하겠다 해가지고 다 읽진 못했어요. 오늘 임동준 팀장님이 소개해 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들어야지 하고 왔는데, 첫 번째 기사를 읽었는데 이게 1월과 2월에 나온 시리즈물 기사입니다. 시리즈물 첫 번째 기사의 첫 문장이 굉장히 강렬해요. 이게 워싱턴 포스트 기사문의 한 문장을 발췌한 것인데요. 읽어드리자면, 이제 인간도 조금은 플라스틱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근데 좀 더 놀라운 거는 이 기사가 1972년도 기사라고 하더라고요. 좀 놀라운 거예요. 지금이 더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워싱턴 포스트는 인간도 조금은 플라스틱이라고 말을 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게 1972년 1월 18일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기사였는데 네. 플라스틱 잔여물이 혈액에서 발견됐다라는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 근거가 미국 국립심장폐연구소가 이제 평범한 미국인 100명의 혈액을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플라스틱 첨가제로 포함되는 프탈레이트라는 소재가 86명에게서 검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100명 중에 86명이요? 그렇죠. 그래서 플라스틱을 구성하는 물질이 이미 인체의 체내에 있었다, 혈액에 있었다라는 게 이제 발견이 돼서 혈액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사실 이 프탈레이트라는 그 물질이 체내에 있다라는 것도 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이런 물질들이 사실은 체내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이 인간의 몸에 이 플라스틱을 구성하는 소재가 혈액에까지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혈액에 들어와 있을 때에는 환경 호르몬이라는 일종의 인위적인 인간의 의도, 인간의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을 이 호르몬들이 만들어지면서 실제 인간의 이 삶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첫 문장 이제 인간도 조금은 플라스틱이다라는 이 한 문장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게요. 저는 좀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 어쨌거나 이게 반세기 전의 기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해졌을 텐데 이제 인간도 조금은 플라스틱이다라는 거를 넘어서 플라스틱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죠. 저도 상상 못하고 여러분도 상상을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경향신문 시리즈물 기사의 제목 그 플라스틱 중독 사회라는 것처럼 우리가 플라스틱 중독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심지어 이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한국이 세계에서 3번째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통계도 발표됐다고 해요. 네, 이게 유럽 플라스틱 및 고무 기계 협회에서 네. 2016년도에 발행한 세계 63개국의 플라스틱 수지 생산량 및 소비량 조사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 보고서를 읽어보면 한국인의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2015년 기준으로 132.7kg이라고 해요. 이게 진짜. 뭐 일단 수치만 들어도 약간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다른 나라와 이제 좀 비교를 해보자면 벨기에가 170.9kg이었고요. 그리고 대만이 141.9kg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1, 2위인데 네. 그 다음으로 네, 우리가 132.7kg으로 3위를 차지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일회용품을 엄청나게 소비를 하는 네. 미국의 1.4배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일회용품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라고 불리는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회용품을 그만큼 더 많이 소비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기준으로 93.8kg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미국도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게 엄청나죠. 네, 6번째로 많은 수치거든요. 네, 근데 네. 미국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는 좀 정말 충격적인 수치인 것 같아요. 저도 한몫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반성을 하게 되는 수치 결과인데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100kg, 132kg라는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았을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쓰레기로 뭉쳐진 쓰레기산이라든지 혹은 전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그 바다 거북이 코에 빨대 같은 게 찔려 있어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 이런 거는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있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어쨌거나 저 바다 한가운데 있는 쓰레기산 그리고 바다 거북이 코에 찔려있는 빨대다 보니까 당장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은 안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뒤돌아서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 문제들인데 그런데 우리 인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워싱턴 포스트 기사 얘기를 하면서 환경 호르몬 문제를 얘기하기도 했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얘기할 건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미세먼지는 들어봤어도 미세 플라스틱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뭐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용어가 말 그대로 사실 정말 미세? 네, 맞습니다. 아주 작은 플라스틱을 얘기하는 건데 네. 뭐 과학자들 기준으로는 뭐 100나노미터 이상 그리고 5mm 미만인 플라스틱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5mm, 네. 5mm 미만인 플라스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상식적으로 그냥 놓고 보면 정말 아주 작은 플라스틱이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이런 뭐 플라스틱에 대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정의가 또 뭐 어디 학회에서 뭐 내려졌다라는 내용이 이제 경향신문 보도에 굉장히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그럼 그냥 작은 플라스틱인데 그게 뭐 나한테 큰 영향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들죠 처음엔. 근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퍼졌을 때에 우리가 과연 영향을 받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이 미세 플라스틱은 아주 작은 플라스틱인데 그럼 이 아주 작은 플라스틱을 아주 작은 동물들이 혹은 아주 작은 식물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또 내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인간은 최종 포식자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과연 영향을 끼치지 않겠는가?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이 동물들이나 혹은 어류가 있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동물이나 어류를 섭취하는 최종 포식자 인간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이 미세 플라스틱도 결과적으로는 플라스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내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어떤 작용을 일으킬지 모르는 플라스틱들도 있고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도 경향신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분석을 해놨어요. 저희가 얘기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아주 여러 곳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들도 담겨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보도들을 보고 나면 정말 그 미세 플라스틱이 쉽게 말해서 그냥 뭐 작은 플라스틱 이 정도로 넘길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거 지금 얘기해 줄 동안 기사를 찾아봤어요. 근데 그래픽이 너무 잘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UN 해양 환경 전문가 그룹이랑 환경 소비자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 그래픽 기사인데 그러니까 저는 당장 궁금한 게 그거였던 거죠. 미세 플라스틱 내 몸에 들어오면은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무슨 영향을 도대체 미칠까? 안 좋은 건 알겠어. 뭘 미칠까 했는데 조금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머리 및 목 부위에서 이제 중추신경계 이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가슴에서는 비스페놀 A가 유방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폴리엄 화비닐, PVC라고 보통 많이 하죠. 천식 일으킬 수 있고, 목에서는 갑상선 기능 이상이 나타날 수 있고, 뭐 사타구니선 전립선암이나 생식계 발달 장애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등등등 지금 너무 많은 우리 신체에서 병으로 발병할 수 있는 문제들까지 정리가 돼 있는 기사여서 읽고 나면 좀 여러분들도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플라스틱 문제,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지금 쭉 플라스틱 문제,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은 좀 여러분들 아마 이런 쓰레기 문제 체감하셨던 거 뭐 2018년, 2019년, 2020년 요때쯤 많이들 체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이 쓰레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였는데 더 이상 폐플라스틱이나 비닐을 받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비닐도 수거해가지 않고 플라스틱도 수거를 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주거 단지에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모습을 확인했던 거 뉴스로도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뭐 이미 너무 옛날부터 예견된 일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오늘 경향신문 보도하고 같이 제가 다른 보도들도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다페이스에 플라스틱 이젠 진짜 답이 없습니다. 재활용도 안 된대요 라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그 앞서 얘기했던 플라스틱 재활용 대란 그 과정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영상에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그리고 실제 처리가 되는 그 과정뿐만 아니라 처리가 정말 되는지 궁금하죠. 그게 정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딱 누르게 되면은 그 다페이스에서 이제 직접 취재를 나가서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그 공장에 가서 취재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보통 그 영상의 컷을 담을 때 인물이 이렇게 점점 멀어지면 그 뒤에 배경하고 같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풍경을 찍게 된다 혹은 뭐 아주 그 먼 거리에서 찍게 된다 그러면 하늘이 보통 다 담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늘이 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멀리 있는 공간을 찍게 되면. 근데 이 영상의 첫 부분에서 굉장히 압도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 취재진과 그 공장의 담당자분이 이렇게 딱 두 분이 나오는 그 앵글인데 그걸 제외하고는 하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 찬 화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제가 말했다시피 먼 거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먼 거리에 있어서 이 취재진과 옆에 있는 공장 관계자 사람이 뭐 화면에 뭐 한 10분의 1? 뭐 그 정도 크기, 조그마한 크기로 보이는데 네. 그 위로 그 사람의 한 3배, 4배가 넘는 정도의 높이까지 플라스틱이 싹 다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그 압도감을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플라스틱 재활용의 문제가
이 정도의 수준인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만들어낸 플라스틱이 이렇게 인간 압도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게 딱 이 한 컷에서 저는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 영상이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 공장에 가서 플라스틱이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그리고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 과정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직접 듣는 절차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플라스틱을 분리 배출하면,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면 잘 그대로 업체에 가서 수거돼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시 활용되는 것처럼. 그래요. 저 그거를 네. 위해서 제가 그렇게 스티커 떼고 다 물로 씻어가지고 내보내는데. 네,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이 통계 수치들을 보면 뭐 물론 정부에서 내는 수치는 60% 가까이가 재활용이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중에 대부분은 소각시켜서 하는 재활용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재활용의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20%가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개의 플라스틱을 버리면 2개 정도만 재활용이 되고 2개는 매립되고 6개는 사실 소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활용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에 부합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정말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네, 그런 경우는 거의 한 20% 정도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기당한 기분이 들잖아요. 네, 저 너무 지금 재활용이 된다, 그러니까 재사용이 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재활용을 열심히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거, 그게 굉장히 사기당한 기분이 드는데, 근데 정부가 이 소각하는 절차까지 재활용이라고 잡은 이유는 이 SRF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그 재활용 쓰레기를 소각시켜서 고체 연료를 만드는. 다시 뭐 고체 연료화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것도 재활용이다. 네, 연료화 시켜서 이게 그러니까 그냥 쓰레기를 태우는 것과 이 재활용 쓰레기를 태우는 것, 고체 연료를 만드는 건 다르다. 뭐 이런 식의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이제 SRF라는 정책이었는데, 그래서 SRF 정책을 양산시키겠다. 그래서 이 재활용 쓰레기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네. 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뭐 이 SRF를 실현시키기 위한 공장들을 이제 짓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거죠. 근데 사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SRF라고 해서 재활용 쓰레기를 태운다라는데 이게 쓰레기를 태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는 쉽게 차이를 알아차리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재활용하는 거를,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소각을 해서 고체 연료를 만들게 했지만 우리 눈에 봤을 때는 그냥 어쨌거나 일단 뭘 태우고 그렇죠. 있는 거니까.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가 바로 들어오잖아요. 남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SRF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쓰레기 소각장, 그러니까 재활용 용품 소각장을 결국 지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가 너무 심했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정책이 거의 실패 가까운 지경이 됐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흔히 말하는 사실 이 재활용 쓰레기 수출 과정에서 가장 많이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했던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하는 그 과정에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 플라스틱이라는 게 근본적으로는 석유의 찌꺼기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유가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재활용도 네, 마찬가지고요. 저유가 시대인데. 그래서 그 고유가 시대 시기에 중국이 굉장히 많이 이 플라스틱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중국의 경제 성장과 맞물린 측면도 있었고요. 그 시기가. 네. 그렇다 보니까 플라스틱 처리가 그 뭐 2000년대 중반에서 뭐 2010년대까지는 아주 뭐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었지만 어쨌거나 저유가 시대가 됐고 네.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이 바뀌면서 네. 여러 요소가 맞물리면서 중국이 결국 플라스틱을 안 받아주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내에서 플라스틱을 처리할 문제를 제대로 찾지를 못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문장이 저는 가장 저한테 와닿았는데 25년간 우리가 해오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제대로 된 재활용을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해결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 이 일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다라는 그 문구가 그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도 한번 보시면은 플라스틱 재활용이 정말 얼마나 심각한 현실에 와 있고 어떻게 이 과정들이 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럼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던져주는 영상이라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이 다페이스 영상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팀장님이 다페이스 영상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가 가장 인상 깊다라고 했는데 저는 들으면서 딱 꽂혔던 말이 우리 소비자가 사기당했다라는 문장이에요. 저는 그 앞에서 말했다시피 적어도 쓰레기 버릴 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 되려고 배출 방법 확인해가지고 다 인터넷 찾아보고 이건 어떤 쓰레기로 버려야 맞는 거야 이렇게 찾고 그 분리 배출 이렇게 뭐 이렇게 세모 모양 이렇게 돌아가는 화살표 있는 그런 거 보고 맞춰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쓰레기 처리를 좀 잘 하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그런데 분리 배출이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안 되는 경우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분리 배출 된다 그래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 근데 여기서 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특히 충격적인 건 화장품 용기의 90%가 재활용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또 보도도 있다고 해요. 네, 오늘 제가 하나 더 가지고 온 게 이제 한국일보가 네, 연속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제로 웨이스트 관련 보도인데요. 네. 그게 이제 첫 보도였습니다. 화장품 용기와 관련된 내용이 첫 보도였고요. 네. 그래서 한국일보가 사실 이 그 첫 보도가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화장품 용기들이 네. 시제품들 사실 보게 되면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고 보라색, 노란색 네. 뭐 반쳐. 그리고 들어봤을 때의 무게가 굉장히 묵직한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정말 그 화장품 내용물이 가득 차 있을까라는 게 의구심이 들잖아요. 절대 너무 많은 화장품 네. 사봤는데 절대 아니다. 네. 그리고 언뜻 보기에도 들어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 용기 안에는 내용물 별로 없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일보는 이걸 직접 다 잘라서 단면을 봤습니다. 아. 그래서 일부 화장품 같은 경우 심각한 경우는 뭐 내용물이 거의 뭐 10몇 %밖에 안 되고 전체 무게 중에 뭐 네. 그 플라스틱 용기가 80%가 넘는 뭐 화장품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그 플라스틱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문제들을 짚어준 것도 있었고 네. 사실 이 화장품 용기가 그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90%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화장품 용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화려한 색깔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색깔이 들어가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첨가물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뭐 여기저기 사실 경향신문 보도에도 있고 뭐 다른 보도들에도 많고 뭐 들어보셨을 수 있겠지만 색깔이 들어가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그런 면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다페이스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시는 그 공장의 작업자분들이 네. 플라스틱 걸러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네. 그 걸러내는 장면에서 빼내는 플라스틱들을 자세히 보면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은 플라스틱들이 이제 걸러내지거든요. 네.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플라스틱들과 함께 묶을 수 없는 이유가 얘는 재활용을 할 수 없는 플라스틱이 있고 사실 소각해서 버려야 하는 플라스틱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네. 그걸 그 영상에서 나오는데 깨끗하게 씻어서만 버려도 이건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 화장품 용기의 문제는 뭐냐면 씻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마개 그쵸. 같은 게 굉장히 그쵸. 강력하게 뭐 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돼 있거나 혹은 마개를 열더라도 그 구멍이 너무 좁아서 맞아요. 내부를 닦을 수 없는 이 용기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도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화장품 용기뿐만 아니라 여러 플라스틱들 중에서 아더라고 적혀 있는 플라스틱을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재활용 그 삼각형 표시 안에 이제 아더라고 적혀 있는 플라스틱들인데 그 플라스틱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소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뭐 PP나 뭐 PE나 뭐 이렇게 적혀 있는 하나의 소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소재가 같이 들어간 케이스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더의 재활용이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율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플라스틱 어떤 비율로 섞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건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은 플라스틱 용기들을 모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A 회사에서 이 플라스틱 용기를 균일하게 찍어내면 그 용기를 A 회사가 모아서 다시 사용을 하는 거죠. 재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재활용이 가능하겠지만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야 실제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이 한국일보가 가장 이 제로 웨이스트를 보여주면서 첫 번째 보도로 내세운 게 화장품 용기가 된 이유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사뿐만 아니라 한국일보가 이걸 시리즈로 계속 내고 있는데 굉장히 제가 보면서 좋았던 부분은
현실 안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플라스틱들을 눈으로 보여주거든요. 네. 이 화장품 용기도 그렇습니다만 과자 내에 있는 그 플라스틱으로 된 트레이 같은 게 있잖아요. 아, 홈런볼 같은 거 먹을 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과자 업체 측에서는 충격 방지를 위해서 뭐 제공하고 있다, 뭐 이런 이 답변을 내놓기도 했는데, 근데 그 플라스틱들도 마찬가지로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쵸. 내용의 보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그 롯데제과 같은 경우에는 카스타드 제품에서 플라스틱 트레이를 없애겠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다른 제품들도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일보 보도 자체는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먼 미래의 이야기나 먼 곳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북극곰 얘기하는 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는 주장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네. 그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는 눈앞에 있는 현실이고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내 실생활에서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읽어볼 만한 보도들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나가면서 임동준 팀장님이 이야기했던 거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겠어요. 한참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얘기하고 플라스틱 우리한테 너무 안 좋다, 환경 오염물질 너무 많이 일으킨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당장 우리가 진짜 실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 얘기도 좀 함께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이런 거 얘기할 때 제로 웨이스트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를 하는 분들, 폐기물을 최대한 줄이는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행동을 제로 웨이스트라고 많이들 하는데, 어떻게 실천을 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 앞에서 말했던 대단한 거를 막 진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작은 하나하나를 실천하고 있는지,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보도에 있다고요. 네, 이게 경향신문 보도에 담긴 내용인데요. 경향신문에서 실제로 이 기사를 쓰는 기자가 한번 플라스틱을 안 써보는 체험을 해서 기사를 쓴 건데, 네. 사실 저는 이 기사가 굉장히 매우 현실적인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를 쓰면서 첫날 이제 샴푸가 다 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샴푸통을 보니까 이것도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이게 1+1 행사로 산 건데 똑같은 제품의 내용인데 이걸 굳이 똑같이 저렇게 병을 만들어서 내용물은 사실 내용물만 바꾸면 되는 건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걸 느끼거나, 혹은 손거울이 부러져서 손거울을 바꾸려고 봤더니 얘도 플라스틱이고, 그럼 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배출해야 되나 하고 찾아봤더니 이 거울 유리와 이 플라스틱을 분리해서 배출해야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보면서, 그리고 이 거울을 실제로 분리를 하는데 이게 분리가 잘 안 되는 구조로도 되어 있고, 그렇죠. 또 글로 붙여놨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서 플라스틱을 소비하는 게, 사실 저는 이 기사를 읽었을 때 느낀 점은 그 현실에서 의식을 하면 보인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보여준 기사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럼 나는 오늘 플라스틱을 얼마나 썼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끔 하는 기사였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하고 싶었던 기사는 이제 실제로 경향신문이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또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사실 플라스틱을 소비하는 것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소비 문화 자체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 돈을 쓰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돈을 쓰고 그 산 물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플라스틱 생산 이후에 생겨난 문화라고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쉽게 쓰고 쉽게 버리는 거, 이게 플라스틱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 그 재화를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상아라고 하면은 코끼리의 그 상아라고 하면은 그거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한번 만들면 이걸 어떻게든 애지중지해서 계속 쓸 수 있게끔 했는데, 사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 나왔는데, 플라스틱은 쉽게 만들고 쉽게 가공하고 쉽게 변형할 수 있으니까 한번 쓰고 버려버리고, 이거 필요 없네 하면 버리고 다른 걸 또 사고, 이런 문화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로 웨이스트의 관점에서 그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산 물건을 오래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천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사여서 임동준 팀장님이 마지막으로 소개해줬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델리 스파이스의 차오차오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 저 이 노래 좋아해요. 네, 이 노래는 그 가사가 반복돼서 유명하잖아요. 네. 네,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가사가 계속 반복돼서. 근데 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플라스틱 사용도 앞서서 얘기했지만 의식하면 보이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의식이 그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배달 음식이나 혹은 택배를 시키면서 나오는 그 쓰레기들,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보면서, 근데 그런 그 죄책감, 일종의 죄책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느꼈을 때는 죄책감이어서, 그런 죄책감이 들 때에 계속 그걸 인지하고 의식하고 있으면 어딘가에서는 줄여나갈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기사들을 보시면서 일상 속에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지구 보호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환경 보호와 관련한, 특히 우리 일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 문제에 관련한 보도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한번 함께, 혹은 주말만큼은 쓰레기를 좀 줄여보는 하루를 보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공지를 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요즘 우리 특히 유튜브 시청자분들, 많은 이제 우리 미디어 탈곡기 보는 분들은 너무 죄송한 게 한 2주 정도 저희가 매번 6시라는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영상이 올라오고 이러는 경우가 많았죠. 또 원래는 저희가 항상 특히 마스크를 쓰고 나서는 저희가 웬만하면 다 자막을 써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요즘은 제가 대제목으로 퉁치고 넘어가는 모습들에서 제가 좀 많이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좀 내부 사정으로 좀 유의미한 일들을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요즘 중계 장비도 좀 구매를 하고, 요즘은 또 기자회견하고 생중계를 많이 하는 시대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좀 장비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저희가 이제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을 맡게 돼서, 저하고 이제 함께 항상 촬영을 돕는, 또 우리 은지 활동가는 절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않고, 절대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매일매일 텀블러를 들고 카페를 가는 그런 우리 은지 활동가는 이제 그 중개 사업을 해야 돼요. 그 민주시민 교육 사업에 투입이 돼서 저희가 다음 한 주 동안 쭉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작업을 해야 해서요. 저희가 너무 아쉽게도 미디어 탈곡기를 한 주 동안 좀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그냥 쉬기만 하면 아쉬우니까 저희가 좀 좋은 보도, 우리 알아줘 뉴플리도 몰아보기로 돌아오고,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아야 하는 코로나19 백신 보도들을 좀 몰아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 다음 한 주만 조금 아쉽더라도 참아주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그 다음 주 2주 후에 다시 본 방송으로 돌아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사랑하고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민활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